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교 에듀피의 김낙현 과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취업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3월은 아무래도 졸업과 입학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년이 네. 올라가는 시기라고도 생각됩니다. 4학년이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려는 모든 분들이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네. 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분들이 이제 커리어 로드맵을 설정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취업이라는 건 우리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청년들한테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무턱대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림을 좀 철저하게 그려보고 로드맵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런 걸 그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효과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가장 심란하게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학년까지 취업보다는 이제 학업에 열중하고 학교 생활에 열중하셨던 분들이 선배들의 이야기나 매스컴에서 들려오던 이야기가 바로 당신 자신의 얘기가 되는 시기이긴 한데요. 네. 그런 심란한 과정들을 막연한 고민으로 계속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실행으로 성공 취업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취업에 관련해서 자소서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자격증 이런 실무적인 준비보다는 취업을 위한 계획 수립,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준비 과정이나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드맵이라는 게요. 근데 이제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건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시간도 지금 아깝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제일 싫은 게 길을 찍었는데 갑자기 모의 주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지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 빨리 실질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이제 시험 공부할 준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아무래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취업이라는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단기간 준비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준비하는 분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자소서 한 줄, 면접 스킬 하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취업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4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 분들에게도 미리 로드맵을 설정하신다면 성공 취업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귀가 솔깃해지네요. 왜냐하면 성공 취업률이 우리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높아진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관심이 가는데요. 맞습니다. 네. 취업 로드맵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예, 오늘은 취업 로드맵을 총 4단계로 구성하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먼저 1단계부터. 1단계는 객관적 자기 분석입니다. 네. 예,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의욕만 앞서지 말고 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평가받아라. 라고 축약할 수 있는데요. 보통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특성은 자신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입사하려는 기업에 대한 그 분석만 열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집도 자신을 분석하더라도 객관적인 지표, 뭐 자격증이 몇 개냐, 학점이 몇 점이냐, 뭐 인턴 경험은 있느냐, 토익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량화된 데이터만 분석하는데요.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일들, 그 분야에서 나의 성공 가능성, 분야의 장래성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본인 스스로가 알아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아,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관적으로 많이 가요. 맞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줘야 됩니다. 주변에서 특히. 네. 자, 그렇다면 자기 분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취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취업을 한다는 건 직업을 구한다는 뜻이고요.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 업 안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직업, 뭐 보수가 높다거나 조건이 좋다거나 이런 직업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장기간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도구에는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된 뭐 적성 검사라든지 MBTI, 디스크, 직업 흥미 검사 등을 해보고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센터라든가 경력개발센터에서 많은 과정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취업에 앞서 전문가라든가 선배들과
조언을 나누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신입사원들이 뭐 1년 지나고 나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자기 분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미에서도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유 좀 그렇습니다. 짚어볼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업은 일생에 한 번 가지게 되고 직업은 잘 변하지 않는데 직장은 여러 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면 더더군다나 이제 본인들이 그 직업을 좀 체인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막연한 기대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그 업에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낙현 선생님은 직장을 많이 바꿨습니까? 저는 군인이었다가 지금은 오. 회사 생활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바꾸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분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자기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소서나 어떤 자격증 준비 이런 거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단계는 직업에 대한 이해나 분석입니다.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직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선택한 일에 확신이 섰는가에 대한 물음이 해결이 되셨다면 네. 그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필요 역량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의 입사 트렌드인 직무 중심 선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직업을 충분히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2014년에 발표된 한국 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만 하더라도 총 11,140개나 이르고요. 작년에 새로 등재된 직업만 해도 26개가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을 유사직군으로 몰아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따른 각각의 직업에 대한 특성과 필요 능력 또한 취업 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전공 요소까지도 미리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진출한 선배들의 조언을 통하거나 전문가를 만나보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직업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안에 직업정보란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통 회사 분석을 잘해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김낙현 과장님께서는 직업 정보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라, 면밀히 분석해라 이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하고 저희가 좀 틀리죠. 98년도 IMF 이후에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평생 고용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평생 고용의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경제신문사의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근무 연수를 약 27년 정도로 보고요. 27년 동안 이직하는 횟수를 약 3.8회 정도 이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직 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직장은 바꾸되 직업은 바꾸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계에 신입으로 입사를 한 경우 그 경력을 쌓아서 다른 건설회사라든가 건설과 유사한 직종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직업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최초 직업정보 획득의 미비로 일단 입사를 하게 되고 나서 일정 기간에 다시 직업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쌓였던 경력은 단절된다는 좀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초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홍선혜 씨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죠? 직업은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게 진짜로. 예. 자, 이번에 3단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성향도 이제 알았고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탐구 끝났습니다. 자, 3단계. 이제는 좀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바로 오셨습니다. 제3단계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입니다. 네. 목표 설정은 해당 직업의 기업이나 자격증 등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시작 단계와 최종 단계를 모두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단순히 그냥 내가 무슨 회계 직무를 선택하고 난 삼성에 입사하겠다.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울러 필요 역량과 기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업에 어느 시기까지 입사를 예상을 하며 그리고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겠다는 단계를 설정하시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종 단계로부터 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대학교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는데 학기별로 목표와 계획, 필요 역량을 좀 세분화하여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계획 부분은 아무래도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관리는 일일이나 주간 단위 뭐 스케줄러를 쓴다든지 아니면 앱을 이용해서 좀 관리를 하시고 그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차후에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도 그런 준비 과정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천공 취업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2015년 뭐 상반기, 하반기, 자격증, 토익, 학점 이런 순으로 또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목표가 명확해진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 3단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리를 하자면 나를 분석해보니 내가 잘하는 것이 이거고 내가 원하는 직업 이거기 때문에 나는 취업을 위해 회사가 나를 선택할수록 할 수 있도록 잘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을 3단계까지 좀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나를 그리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미래의 네. 나. 자꾸 저희들을 굉장히 달아오르게 만드시는데 지금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마지막 단계로 가주시죠. 예. 자, 미래의 나를 그리는 단계 말씀드리면 진행하시는 두 분께서도 현재 직업을 다 꿈꿔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아마 네. 저도 그럴 겁니다. 저희 집에 7살짜리 꼬마가 있습니다. 그 오, 친구도 목표가 명확합니다.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서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미래를 그려보는 단계의 핵심은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그냥 취업만 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취업 대란이다 뭐 하는 것 때문에 그 단순히 취업의 목표를 맞춘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할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나를 그리는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취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소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입사 후 포부라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본인이 이 업에 종사했을 때 엔드 스테이트, 최종 단계에 도달하는 것까지 작성해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취업 준비의 당위성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장기, 중기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보는 거, 미래를 그려보는 거 참 좋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사장이 되겠다, 임원이 되겠다 이런 식인가요? 예, 물론 뭐 그렇게 그려볼 수도 있지만요. 일단은 시기를 분리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 10년 뭐 이렇게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네. 기간 단위로 해서 로드맵 전략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막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입사, 성장, 중간 목표, 최종 목표 달성을 하기까지 분야별로 이렇게 좀 과정별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중간 목표를 중간 관리자 정도로 택하셨다면 그 관리자 과정 가기 위한 성장 과정에 뭐 자격증이 될 수 있고 대학원, 그다음에 혹은 뭐 해외 근무 여러 가지 성장에 필요한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중간 목표까지 10년을 걸리겠다. 그러면 거꾸로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먼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최종 목표까지 갔을 때 자신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뭐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뭐 내색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아유,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단점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여러분들한테는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음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젊음을 미사일로 장착하시고 취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의 기술 오늘은요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취업의 로드맵 어떻게 그려보면 좋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대교 에듀피아의 김낙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